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옥 주택. 나는 36살. 이름은 지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2년이 넘었다. 지금 집엔 남편이 자주 출장에 나가 있어서 나와 시아버지 민수 씨 단둘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단순히 불편한 동거라고 생각했다. 민수 어르신은 예전에 대학교에서 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여전히 말수는 적지만 관찰력은 날카로웠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큰며느리로서 간병을 도맡게 됐고 그와의 접점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고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처음엔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내가 입은 모던한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나 발등을 살짝 드러낸 슬리퍼에 유난히 눈길이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말 한마디 없이도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일본으로 긴 출장길에 올랐고 나와 민수 씨만이 집에 남았다. 저녁에는 작은 안채 마루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는 말없이 내 손에 찻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요즘 유독 아름다워 보여.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그런 모습, 누구를 위해 입는 거니? 나는 당황했지만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민수 씨의 눈길과 말투, 움직임을 더 의식하게 됐다. 비 오는 어느 날, 나는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와 얇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저 블라우스 참 고급스럽네. 저런 소재 참 보기 드문데. 요즘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허리가 참 예쁘게 잡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흐르며 내 피부를 스치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다림질을 계속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은한 베이지 톤의 생활 한복을 입고 아침상을 차렸다. 상 아래로 드러난 발목에 가죽 실내화가 부드럽게 감겼고 팔찌 하나만으로 단정한 여성미를 강조했다. 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지은아, 넌 매일 다른 사람 같아. 좋은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의미지. 지금까지 본 며느리 중 가장 섬세하고 세련된. 말끝은 흐려졌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혼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민수 씨의 말투, 그의 손끝, 눈빛. 그것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지은아, 미안. 그냥 불이 꺼져 있길래 괜찮나 싶어서. 네, 아버님.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가 조용히 닫았다. 나는 그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마다 민수 씨와 마주치는 순간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옷장을 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건 얇은 소재의 블라우스나 허리를 잡아주는 린넨 원피스. 예전 같으면 편한 티셔츠를 입었을 아침에도 이제는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을 선택하고 있었다. 민수 씨도 달라졌다. 그는 이제 내 옆에 앉을 때 아주 가까이 앉았고 말 한마디 없이도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곤 했다. 그런 순간 나는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서울 도심까지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가죽 스트랩의 슬링백 힐과 무릎 아래까지 오는 타이트한 블랙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나는
피곤함과 함께 문을 열었다. 민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오늘 무슨 촬영 있었니? 왜 이렇게 멋졌어? 나는 웃으며 그냥 약속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내 다리 아래까지 샅샅이 스치고 있었다. 그 구두, 참 예쁘네. 발등이 섬세하게 보여서 그런가? 나는 구두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해요. 난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이야. 널 보는 게 내 요즘의 즐거움이야. 그의 말은 단호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진지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 섰다. 내 몸은 더 이상 20살의 탄력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여자로서 깊이감을 주는 것 같았다. 속옷 위로 걸친 실크 재질의 슬립은 내 피부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지은아, 잠들지 않았니? 아직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이상한 말이라면 미안하다만 난 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다. 아버님, 제발.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참을 수 없게 됐어.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끝에 닿았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지만 그 밤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었다. 민수 씨는 내게 어떤 남자도 주지 못했던 시선을 주었고 나는 거기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자주색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를 꺼내어 다림질해 놓았다.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할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옷은 결국 내가 입고 있었다. 민수 씨가 다림질해준 그 원피스를 입고 식탁에 앉은 날, 분위기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보랏빛 옷감은 나의 어깨선을 감싸며 단정하면서도 여릿하게 흐르고 있었고 허리를 살짝 조이는 끈 덕분에 실루엣이 부드럽게 드러났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술잔을 가만히 들었다. 지은아, 널 이렇게 마주보는 시간이 요즘 가장 기다려져.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남편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땐 이 평온도 끝나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 남자에겐 내 속마음을 들여다볼 눈이 없어. 하지만 나는 널 매일 느끼고 있어. 그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스며 있었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간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후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마루에 앉아 바람 좀 쐴까? 너랑 차 한 잔 더 하고 싶어. 우린 마당 쪽으로 나갔다. 늦여름의 바람은 뺨을 스치고 옅은 매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얇은 커튼 같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발등을 드러낸 실내화 위로 그의 눈길이 한참 머물렀다. 지은아, 혹시 내 발을 만져봐도 될까?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진지했다. 옛날에 내 시어머니 발도 자주 주물러줬었거든. 그게 내 방식의 위로야. 잠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다리 아래로 손을 뻗었다. 내 발등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하듯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감각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숙이 스며들었고 나는 마치 묶여있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드럽고 예쁘구나. 내 발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그의 손끝이 내 발목을 따라 올라가자 나는 조용히 발을 뺐다. 이제 그만해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넌 지금 아주 특별한 여자로 보여.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꾸 그 손의 온도를 떠올렸다. 이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숨겨진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틀 후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진주로 장식된 하얀 뮬 슬리퍼가 들어 있었다. 내 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겨우 웃으며 말했다.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냥 너의 존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줘. 널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어. 나는 결국 그 구두를 신었다. 그날 밤 마루 위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그 슬리퍼를 신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우린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고 있었다. 아무런 접촉 없이도. 며칠이 지났다. 민수 씨와 나 사이엔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는 더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고 나 또한 그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식사하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지만 그 속엔 은밀한 흐름이 있었고 그것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루는 민수 씨가 오래된 LP 턴테이블을 꺼내왔다. 예전에 내 시어머니와 자주 듣던 음악이야. 들으면서 술 한잔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직접 안주까지 준비했다. 술은 자두 막걸리. 안주는 잘게 썬 배와 말린 대추, 그리고 얇게 저민 오징어였다. 내가 앉은 자리는 전통 방석이었고 오늘 입은 한복은 진한 와인색의 금사로 수놓아진 저고리. 치맛단이 허리 아래로 부드럽게 퍼졌고 단추는 2개만 채웠다. 살짝 드러난 쇄골 위로 조명이 어녀 내 움직임이 한층 부드러워 보이게 했다. 지은아, 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있었나 싶다. 나는 살짝 웃었다. 아버님, 술 드시면 감성이 많아지시네요. 그게 아니야. 난 지금 너무나 분명한 걸 보고 있어. 너란 여자에 대해. 그는 내 손목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오래된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된 기록물처럼 느린 호흡을 맞췄다. 혹시 춤 춰볼래?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작은 것이 한가운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선 채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민수 씨는 내 허리를 살짝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우린 지금 위험한 길에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널 느끼지 않고는 더는 못 살겠어. 그 순간 그는 내 이마에 아주 짧은 입맞춤을 했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더 이상 강하게 끌어당기진 않았지만 그 접촉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슬리퍼를 신고 방 안을 조용히 거닐었다. 그는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방문 너머로 그 그림자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이제 사흘. 모든 것이 마치 조용한 연극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한복을 입고 머리를 반쯤 올려 묶었다. 민수 씨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눈빛은 더욱 간절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너와 함께 산책하고 싶어. 가까운 사찰까지 가보지 않을래? 나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야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플리츠 롱스커트, 손에는 부채를 들고, 발에는 그가 사준 진주 장식 슬리퍼. 우린 동네 끝자락의 오래된 사찰로 향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정자에 앉아 그와 마주한 순간, 민수 씨는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이건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 네. 넌 날 어떻게 기억할까? 나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오늘 그 기억을 더 깊이 새기자.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저녁상을 차렸다. 차분한 미소로 다정하게 숟가락을 놓고 내 자리를 정돈해줬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새로 산 파스텔톤의 실크 잠옷 위에 야은 가디건을 걸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노크도 없이 조용히 들어왔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곁에 앉아 내 손등에 키스했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며 말했다. 넌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그리고 강해. 나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젠 괜찮아. 너의 세상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린 그날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침묵 속에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나 도착했어. 곧 집에 갈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민수 씨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모든 걸 말없이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끝내야죠. 하지만 넌 항상 나한테 가장 깊은 사람으로 남을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실내화가 내 발등 위에서 조용히 미끄러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다시 지냈다. 하지만 그 여름의 침묵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